자, 첫 번째 이제 경기 피오렌티나 대 이제 토리노. 자, 우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특히 지금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인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지금 계속해서 결장 중인 그런 피오렌티나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몬차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연승 중에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 좋고, 그리고 최근 좀 컨퍼런스 리그와 컵 경기를 같이 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정된 경기력을 바탕으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스케줄이 굉장히 좀 빡빡한 그런 피오렌티나인데, 그런 약간 빡빡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좀 그러면서 좀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피오렌티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우디넷을 상대로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저조한 공격력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탈란타 상대로 대승을 거둔 후에 다시 좀 공격에서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계속해서 이제 좀 공격에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토리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뭐 지금 최근 흐름이나 경기력은 피오렌티나가 좀 더 낫고, 그리고 홈 이점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번 경기도 피오렌티나가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피오렌티나 역시 좀 최근 득점력이 많이 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득점력이 저조한 피오렌티나 승리를 함부로 보기도 좀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득점력이 좀 어느 정도 내려온 팀은 좀 항상 공격에서 삽질할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피오렌티나가 잘 나간다고 해도 확실히 좀 저조한 득점력은 약간 좀 문제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지금 수비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 경기는 좀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피오렌티나 햄무나 안 그럼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피오렌티나가 공격에서 삽질을 한다는 점을 좀 염두했을 때,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고배당 잡이로 가져가거나, 안 그럼 어느 바로는 저는 이거는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확실히 지금 두 팀 다 일단 수비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공격도 솔직히 지금 무딘 편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이 좀 맞붙었으면은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는 이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피오렌티나 햄모 얼부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나폴리 대 이제 몬차. 자, 일단 지금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지금 좀 많아요. 일단 오시멘, 그리고 폴리타노, 그리고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로보트카와 같이 좀 팀 내 지금 핵심 공격수나 지금 미드필더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수비에서도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에서 좀 결장자 누수가 큰 그런 나폴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네요. 네. 일단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로마 상대로 2대0 패배를 당하며 굉장히 좀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오시멘과 지금 폴리타노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 이제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핵심 공격수 2명이 못 나오는 거는 나폴리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뼈아픈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몬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피오렌티나 상대로 패배를 당하며 연패 중에 있고, 그리고 최근 흐름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양 팀 다 하락세인 상황에서 맞붙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 근데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마차리 감독이 부임 후 평균적으로 공격력이 좀 더 좋지 못해졌고,
그리고 공격에서 좀 힘을 못 쓰고 지는 경기가 이전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감독이 교체된 이후에 이전보다 좀 공격 전개에서 계속해서 좀 단조로워진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경기에 오시멘가 그리고 이제 폴리타노까지 없다 보니까 더더욱 좀 공격에서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지금 나폴리의 상황을 봤을 때 물론 뭐 이제 몬차도 지금 기세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나폴리를 좀 보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러니까 요 경기는 뭐 배당 대비했을 때 나폴리 승이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는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몬차 프랜승 쪽 도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요거는 몬차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언더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몬차 사이드를 본다고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몬차 사이드로 이제 흘러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나폴리와 이제 몬차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노아 대 이제 인터밀란. 자, 일단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저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심 공격수인 라우타로가 이번 경기도 좀 못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크다고 봐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미드필더 1명 정도가 더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전 투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일단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이제 유벤투스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고 이제 직전 경기 사솔로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네. 확실히 지금 제노아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좀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좀 나름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흐름이 좋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볼로냐 상대로 이제 연장전 끝에 지면서 긴 무패 행진이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 레체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레체전에서는 라우타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공격 전개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확실히 지금 라우타로 한 명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선수 개개인의 좀 역할이 굉장히 좀 잘하는 그런 인터밀란이다 보니까 라우타로에 대한 의존도는 좀 많이 낮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이 경기가 지금 인터밀란이 원정이라 해도 좀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노아가 아무래도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터밀란이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공격 전개는 좀 측면 위주로 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 정도는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노아가 지금 최근 흐름이 좋긴 하지만 롱볼 위주의 공격 전개가 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현재 리그 내에서 가장 견고한 그런 인터밀란의 수비진을 뚫기는 많이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봐요. 게다가 지금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 경기 거의 이제 클린시트를 기록할 정도로 수비가 지금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현재 약간 좀 제노아의 그런 공격 전개로는 좀 다소 뚫기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이 점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인터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자, 다만 근데 한 가지 약간 더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 제노아도 지금 홈에서 굉장히 지금 막강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홈에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뭐 감안해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인터밀란 사이드. 그 대신에 저는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네. 그리고 2.5 기준은 이건 언더사이드.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밀란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이제 프로시노네 칼초. 자, 일단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일단 지금 임모빌레와 그리고 이제 알베르토 등이 지금 결장 중인 그런 라치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약간 몇몇 선수들이 결장 의심이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더 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시노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엠폴리 상대로 이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어요. 네. 뽀얀도리님 에드벌룬 3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뽀얀도리님 에드벌룬 3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시드니 경기 좀 부탁요. 시드니 경기요? 오늘은 제가 이제 호축은 제가 패스를 했기 때문에 이거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조합본이나 추천표를 구매해주신 분들께만 제공해드린다는 점 아이고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전체적으로 일단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이제 좀 좋은 편에 속하고, 특히 홈에서 지금 더더욱 밸런스가 좋은 라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안정된 플레이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FA컵에서는 나폴리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좀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지만, 리그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이제 승이 없는 상태로 좀 흐름은 그렇게 지금 리그에서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지금 리그에서의 그런 흐름은 많이 꺾인 지금 프로시노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일단은 네,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에 좀 신경 쓰며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전진성이 굉장히 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치고 올라와 공격에 좀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반면,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네, 이 점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시노네가 공격적으로 이제 나서게 되면은 엠리전 13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3님 별풍선 안녕하세요. 50개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13님. 네. 일단은 그럼 바로 일단 조합본이랑 추천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바로 이제 조합분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기를 이제 권유드리고, 혹시나 안 오셨으면은 네, 따로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확인 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네,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13님. 아이고 네, 아이고 꾸준히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네. 자, 네,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라인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공격이 좀 실패하면은 라치오의 그런 좀 공세가 많이 좀 매서울 수 있다. 네. 대처가 좀 어려울 수 있다. 프로시노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리스크도 좀 고려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 잠시만요. 오타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프로시노네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솔직히 라치오의 수비를 뚫기는 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지금 홈에서 뭐 라치오는 거의 매 경기 지금 클린시트 경기를 기록할 정도로 수비가 견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이런 좀 약간 두각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프로시노네라고 해도 좀 생각보다 뚫긴 쉽지 않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라치오가 굉장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최근 이런 리그에서의 흐름 플러스 그리고 경기력이나 홈 이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래도 이 경기는 라치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치오 승.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본다고 하면 이건 오버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프로치노네가 이제 좀 득점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득점보다는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서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로 본다면 라치오 승, 2.5 기준으로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리에 A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우스햄튼 대 이제 플리머스. 일단 이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각 팀의 이제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일단 지금 사우스햄튼 기세가 굉장히 좋죠. 일단 직전 경기 이제 스완지 시티 상대로 홈에서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3연승에 있고, 특히 지금 홈에서 득점력이 많이 물이 오른 그런 사우스햄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 홈에서 매 경기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 중에 있죠. 그만큼 지금 공격이 좋은 사우스햄튼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카디프시티 상대로 무승부를 만들어내며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플리머스도 최근 공격 전개가 좋으면서 득점력까지 많이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스햄튼과 더불어 이제 플리머스도 최근 뭐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도 많이 물이 올랐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좀 굉장히 좀 나아지면서 굉장히 좀 공격에서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좀 공격이 물오른 그런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은 전반적으로 사우스햄튼이 더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 경기는 굉장히 좀 빠른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그런 경기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이제 사우스햄튼도 챔피언십 내에서 이제 굉장히 좀 공격 패턴이 다양하면서도 좋고, 그리고 플리머스도 역습 전개가 빠르고 날카롭기 때문에 충분히 약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면서 좀 경기가 좀 치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만 지금 양 팀 다 공격은 좋지만 이제 원장님 반갑습니다. 수비에서는 좀 차이가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수비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우스햄튼에 비해 플리머스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수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양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수 밸런스가 더 안정적이고 좀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나 경기력도 더 좋은 그런 사우스햄튼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모에라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사우스햄튼 사이드, 그리고 요거는 3.5라고 해도 요거는 오버사이드 볼게요. 아무래도 최근 이런 좀 양팀의 모에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모에라님 별풍선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모에라님. 비물결표 대위원장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위원장님도 별풍선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그러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네,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이제 위원장님. 네. 이제 두 분께 바로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 안 오셨으면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바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경기가 뭐 기준점이 3.5라고 해도 최근 양 팀의 공격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언더를 찍기는 많이 애매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스햄튼 승의 3.5 기준 오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입스위치 대 이제 퀸즈 파크 레인저스.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퀸즈 파크 레인저스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좀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즈나 레스터시티와 같은 그런 강팀들을 연달아 만나다 보니 좀 승과는 다소 멀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스위치 입장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약팀인 이번 좀 QPR을 잡아서 어느 정도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퀸즈 파크 레인저스는 직전 경기 이제 미러를 상대로 지면서 지금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QPR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시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공격에서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퀸즈 파크 레인저스도 한 달 전에 연승을 할 때랑은 굉장히 지금 사뭇 다른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다시 확실히 좀 득점 사이클도 많이 죽었고, 그러면서 좀 경기력도 굉장히 좀 많이 저하된 QP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전체적으로는 이제 입스위치가 이제 좀 주도권을 가지며 좀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봐요. 김구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구수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일단 바로 지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김구수님께도 이제 50개 이제 후원해 주셔서 제가 조합분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김구수님. 자, 네,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일단은 뭐 입스위치가 좀 주도권을 가지며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 역시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QPR 상대로는 좀 충분히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번 경기에서는 입스위치가 더 공격에서 좀 주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퀸즈 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진성이나 빌드업이 좀 많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공격에서 이번 경기도 좀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퀸즈 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 공격도 안 풀리다 보니까 최근 좀 무의미한 중거리 슛이 많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약간 좀 개선된 게 없으면은 지난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좀 공격이 단조로울 수 있다. 네, 요 정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뭐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뭐 현 상황에서는 입스위치가 이제 홈에서 경기를 좀 조율하며 자기 페이스대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좀 승리를 거둬 분위기 전환을 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입스위치 승. 그리고 요거는 네, 핸디 기준으로 한번 마인스까지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스위치 승, 그리고 1핸디 기준 요거는 마인스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입스위치와 이제 퀸즈 파크 레인저스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이제 미럴 대 이제 노리치 시티. 자, 일단 이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일단 이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지금 1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견고한 수비를 좀 바탕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최근 지금 수비 밸런스가 좋은 그런 미러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상대로 패배를 하며 무패 행진이 좀 끊긴 상황이긴 해요.
물론 이제 직전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상대로 노리치가 이제 이른 시간에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하면서 좀 수적 열세로 좀 많이 밀렸고, 그러니까 뭐 제대로 좀 싸워보지도 못하고 결국 좀 무기력하게 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솔직히 뭐 퇴장만 안 당했었으면은 충분히 이제 직전 경기에서도 좀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볼 만은 했었는데, 좀 퇴장으로 인해서 좀 발목이 잡혔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물론 뭐 지금 미럴도 홈에서 경기력이 굉장히 좀 괜찮긴 해요.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최근 좀 약체인 퀸즈파크 레인저스를 잡은 걸 제외하면은 미럴이 좀 이긴 경기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전체적으로 미럴의 골 결정력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미럴의 공격력을 믿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미럴에 비해 노리치가 최근 경기력이 좀 더 괜찮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제 미럴이 홈이라고 해도 좀 생각보다는 노리치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뭐 지금 미럴이 노리치에 비해서 우세한 부분이라면은 아무래도 좀 피지컬적인 부분, 이제 높이에서의 그런 우위 정도를 빼고는 크게 지금 약간 우세한 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미러를 확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게다가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3경기 모두 이제 노리치가 이겼을 만큼 좀 상성상 강했기 때문에 이런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노리치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노리치 시티 프랜스. 그래서 이거는 네,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 미럴도 이제 수비가 좋고, 그리고 노리치도 이제 수비가 지금 절대 뭐 안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약간 두 팀의 맞대결로 봤을 때는 좀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리치 시티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밍엄 시티가 이제 브리스텔 시티. 자, 일단 이제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스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네요. 이렇게 좀 양팀의 결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이제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스토크 시티 상대로 홈에서 3대1 패배를 당했어요. 네. 그리고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굉장히 지금 흐름 또한 좋지가 못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최근 좀 매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수비에서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버밍엄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브리스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전 경기 이제 상승세의 와포드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대승 거두면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최근 좀 공격 전개나 이런 게 다시 또 살아나면서 흐름도 굉장히 좀 좋아진 그런 지금 브리스텔 시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약간 이제 브리스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간 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관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약간 좀 최근 분위기만 봤을 때는 양 팀의 좀 차이가 좀 다소 상반되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네 이것도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은 요 경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고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지금 브리스텔 시티와 다르게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쪽 공수 전환이 어느 정도 느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역습에 취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역습 전개가 좋은 브리스텔 시티 상대로 다소 좀 수비에서 더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네, 간략하게 뭐 말씀드리면은 좀 템포는 어느 정도 좀 빠르면서 좀 공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버밍엄이 좀 더 약간 좀 역습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힘들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전에는 이제 홈에서 강세를 보이던 버밍엄이었긴 했지만 최근에는 좀 홈에서도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브리스톨 시티의 지금 경기력이나 기세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배당 대비 브리스톨 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표로 본다고 하면은 브리스톨 시티 승, 그리고 2.5 기준 요거는 오버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브리스톨 시티 승에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챔피언십 몇몇 경기까지 분석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헐시티 대 블랙번. 네,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헐시티 사이드.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사이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죠. 프레스턴 대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요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요거는 무승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노바는 요거는 언더사이드.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디프 시티 대 레스터 시티. 네, 요거는 이제 승패로 본다면 레스터 시티 승.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좀 최근 좀 원정에서 뭐 레스터가 이긴다고 해도 뭐 1점 정도의 약간 승리나 약간 그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승은 뭐 레스터 시티 사이드를 보지만 그래도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햄무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도 띠자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띠자님 별풍선 3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럼 지금 바로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디자님. 아이고, 끝까지 봐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3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켜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